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코스피 4거래일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월드컵, 산타 그동안 랠리가 나와도 여러 번 나왔을 상황인데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럴 때 대안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기다리되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는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처로 꼽힙니다. 게다가 최근엔 주가가 많이 빠진 탓에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 상태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이렇게 주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주가가 내리면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고금리 시기에는 배당주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올 연말 배당주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훨씬 더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표 배당주들을 한데 모은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지난 한 달간 5.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0.8% 상승하는 동안 고배당 50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 올해는 사방이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고배당 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보시면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이 중점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라고 해도 역시 금리 인상기에는 지금 수익성이 좀 확실한 금융주로 몰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당국이 이제 배당하지 마라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네, 최근에 그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가 됐습니다. 네.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자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만 해도 은행들의 경기 불확실성에 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려 순이익 감소로 배당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 우려가 뒤집히다 보니 주가 역시 뛰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이를 뛰어넘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계시대 은행들의 적금 금리 자료 한번 보시면 12개월 기준으로 기본 금리가 3% 후반 정도 됩니다. 이들의 기말 배당 수익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는 8%대 배당 수익률 기대되고 있고요.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7%대 배당 수익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금 이자로 나갈 돈이 많은데도 배당을 이렇게 잘 쳐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아주 세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잘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배당주를 선택할 때 이 배당 수익률 말고 따져봐야 하는 게 실적인데 실적 또한 좋습니다. 네.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더라도 실적이 안 좋다 보면 주가가 이보다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금융주들 내년 실적 개선까지 점쳐진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주요 상장사들 실적이 좀 어둡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 은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금리의 은행주들이 웃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순 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년 영업이익 증감률 한번 보시죠. 기업은행 내년 9%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한지주는 6%, 우리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5%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투자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배당 나길 전까지만 사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사면 좀 늦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늦은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배당 기준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인 12월 30일 이틀 전인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주주 명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머리를 써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인데요. 이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락일 주가가 크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KB증권은 12월 중순에 배당주를 매수하고 배당락 전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올랐다면 배당을 받지 않고 파는 법이 낫다고 봤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졌다면 배당까지 받고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주에 투자했는데 10%가 넘는 차익 보신 분 있다면 주가 하락을 고려해서 배당락일 전에 미리 파는 편이 낫다는 분석입니다. 이 배당나길 전에 차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 그 네. 얘기는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배당나길 또 이후에는
대부분 또 이제 배당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주가가 또 하락할 이유들이 많고. 네. 그러면은 주식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1월까지 가져가서 회복을 기다리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한다고 오히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싶으면 애초에 꼭 실적 증가율까지 따져보고 배당 중 골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배당 종목을 고르고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다면 액티브 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힙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